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위기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을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요, 일단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조국 혁신당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호주대사 임명,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이 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문제는 이 혁신당의 어떤 실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에게 꾸준하게 알리는 효과,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문제는 조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요 고비를 잘 넘겨야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의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위기론이 나오는지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장 온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말 이번 총선에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또 이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심상치 않다, 위기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론이 나오고 있을지 이걸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이 공천 시즌이 이제 지나가면서 공천이 끝나갈 즈음에 이 국민의힘의 수도권에서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지역구가 254석입니다. 그 중에서 122석, 이 바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이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승부를 얻지 못하면 과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워낙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괴멸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48개 중에서 8석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론조사 지표로도 조금씩 그런 가능성이 보였는데, 정작 이 후보가 정해지면서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지금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봤더니, 불과 한두 주 사이에 이 인사하는 사람들의 이 악수의 강도, 또 명함을 줬을 때 받는 태도, 뭐 이런 것에서 좀 싸늘함을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전체 여론 지지도를 따지면 썩 나쁘진 않는데 구체적인 지역에 내려가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요, 일단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3.1%로 올랐습니다. 지금 사과가 뭐 이 세개에 만 얼마씩 한다고 그러죠. 사과를 지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아마 시장 가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식료품들을 정말 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만큼 지난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주머니는 얇아졌는데 지금 물건들은 굉장히 값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지금 뭐 폭등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없어진 겁니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한 10명의 식당 분들 중에서 한 7, 8분들은 굉장히 아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이 식당에 가는 분들이 그냥 구내식당에도 먹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사 먹든지 이렇게 좀 줄이고 있는 거죠, 소비를. 왜냐, 요즘 만 원 들고 어떻게 식당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지 않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돈 지원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을 이게 제외해버리면 예전보다 본인의 삶 자체가 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개선책이 안 보인다. 제가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해도 시장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많은 선거를 취재해 봤지만요.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이슈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집권 여당이 승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일단 받쳐줘야 되거든요. 경기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민생이 받쳐주면 집권 여당이 꽤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집권 여당은 꽤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이제 바로 그런 위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그때 소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을 찍으면 돈이 나오고 야당을 찍으면 돈이 안 나온다 라는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만큼 이게 실질적인 이 현금의 어떤 위력이 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고민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경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했던 사람들, 저 비례대표 저거 보고 도저히 못 찍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포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저거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쪽으로 이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지지해야 될 정당이 생겨버린 겁니다. 즉 소극적인 투표층이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이 호남과 그리고 예전 친문 세력 이걸 중심으로 해서 꽤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한테 불리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런 상승세가 그렇게 썩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당이 만들어지면 초기 효과는 있어요. 열린민주당도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 14%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득표를 해보니까 5.6%인가요? 그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좀 이 착시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 조국당도 이제 비례정당의 이 그 번호를 매겨가면 아마 이 정당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역시 이게 조국 방탄을 위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대응책들 이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호주 대사 임명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종섭 특별특검법을 만들겠다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지난해 9월 달에 야당으로부터 고발이 돼서 지난해 12월 달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출국 금지는 보통 본인한테 안 알려줍니다. 통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출국 금지 돼 있다는 거 알면 딴 데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30일마다 갱신이 돼요.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도 않고 계속 이걸 갱신해서 1월달, 2월달 한 거죠. 근데 아마 이 인사팀에서는 그걸 모르고 3월달에 이제 임명을 해서 출국했다고 보니까 출국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황급하게 이제 공수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법무부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출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노니까 이게 지금 도주한 거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이 충분히 대사할 자격이 있는 분이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고 특히 호주와는 우리가 무기 생산 이 수출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라는 건가 이제 바로 이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지금 뭔가 이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최상병 사건을 또다시 한번 들춰내서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를 지금 대통령실에 우를 범했다. 즉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말고 이제 의대 정원 증원 이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문제, 즉 민생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종섭 대사의 문제, 이거를 막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저는 총선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참 혼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힘에 부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대위원장들 지금 임명된 분들이 전부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이 좀 민생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문제는 정말 이 조국 이 혁신당의 어떤 실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에게 꾸준하게 알리는 효과,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문제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섭 그 대사를 조기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보낸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요 고비를 잘 넘겨야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